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원에 나와가지고 한 프로 찍고 있습니다. 날씨가 꾸무리한데 상당히 후덥지근합니다. 참 좋은 공원입니다. 언제 걸어봐도 조금도 질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의 신은 돈이다, 그리고 금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이 정말로 안정을 원하고 정말로 행복을 원하고 정말로 이 미래를 개척하고 싶다면 이 여성이 돈을 신으로 섬기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신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배척해야 될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인성을 갉아먹고 마음을 갉아먹고 숙고를 갉아먹고 생각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가장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이 도는 세 가지이다. 여성이 도는 세 가지이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제도와 행정적 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꿔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세 가지 돈, 그것은 바로 직업에서 나오는 돈이 첫째입니다. 직업에서 나오는 돈. 둘째, 성매매를 통해서 버는 돈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전부 제각각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한 이 정체를 모르면 여성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돈을 엄격히 구분하고 돈을 엄격히 다루기 위해서는 돈이 성격과 돈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신들은 아주 불공평한 것 같으나 정말로 너무도 정직하고 너무도 올바릅니다. 돈이 능력에 있어서 결코 여성이 남성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라는 것은 힘으로, 근육이 힘으로 갈리는 게 아니고 돈이 힘으로 갈립니다.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 돈이 성격과 돈이 방향과 돈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여성은 이 돈에서 헷갈리고 저 돈에서 헷갈리고 이 풍습에서 헷갈리고 저 제도에서 헷갈리고 끊임없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 여러분들은 내가 성매매 합법화를 이토록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세 가지 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세계에 어찌라도 여성의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주창하는 이 성매매 합법화는 여성을 더욱 어둠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성들의 행복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여성이 돈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성격과 돈을 어떻게 획득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을 어떻게 불려가고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들은 정말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분야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이 세 가지 돈 중 첫째, 바로 직업이 돈입니다. 이 직업은 정말로 해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여성의 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결같이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성이 안정된 직업을 구해야 됩니다. 그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여성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 나오는 돈 중 30%는 무조건 저축으로 가고 투자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한평생 지켜야 될 룰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양을 이 자산을 확충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채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산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여성은 직장에 나가서 200만 원 버는 여성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여성은 직장에 나가서 1000만 원 버는 여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이 최소 30%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 버는 여성이 30%를 저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 원 버는 여성은 70%가 저축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양을 자산을 확충하는 데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돈은 죽을 때까지도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고 행동으로 표출돼도 안 됩니다. 여성이 돈이 노출되는 순간 여성에게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이 돈이 정말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알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성 여러분들은 항상 핸드백에 책이 한 권 들어가 있기 바랍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융에 대한 책이고 돈에 대한 책입니다. 그 외에 다른 책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에 대한 돈입니다. 한평생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한평생 삶 자체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적게 버는 여성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버는 여성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직장에 대한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돈이며 가장 꾸준한 돈이고 가장 확실한 돈입니다. 두 번째 돈, 바로 성매매를 통해서 버는 돈입니다. 이 성매매는 꼭 성매매를 통해서 버는 돈도 있지만 직장 내에서 성을 이용한 공격, 성을 이용한 방어,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성매매입니다. 젊음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젊음을 돈 버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보이고 돈 많은 남자가 보이고 그러면은 이야기하세요. 딱 잘라서 얘기하세요. 나 시간 많아요. 나 당신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성관계는 포함이에요. 시간 있으면 저하고 놀아주실래요? 그 대신 돈 좀 주세요. 라고 분명히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여성들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이런 말 못합니다. 여자가 부끄럽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자가 조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자가 어떻게 그런 상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길거리에 거리에 서서 나 재밌는 여자예요. 나 당신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이 바다 건너 일본만 봐도 성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옆집에서는 아저씨가 돈이 많으면 은근슬쩍이 가가지고 아저씨 저 돈이 좀 필요해요. 그 대신 나 당신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나 아저씨하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딱 불어넣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그래 네 돈이 좀 필요한 모양이구나. 그래 나도 여자가 좀 필요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놀까? 얼마 주면 돼? 라고 정확하게 가격을 묻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주세요. 40만 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됐다 들어가자. 그래 해가지고 순식간에 30만 원 40만 원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여성들,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여성들,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로 똑똑한 여성들,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동방 A지국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자는 열려문을 달아야 되는 것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자존심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체면이라고요? 체면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지요? 체면이 가치가 얼마나 되지요? 체면이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요. 그 부끄러움은 바로 당신 주머니에 있는 단돈 100원짜리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젊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젊음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움 없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내가 저 아저씨 곁에 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저 아저씨가 알아서 나한테 접근해 올 거야. 그런 대한민국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여성의 몸에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는 순간에 대한민국 검사가 득달같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0.33초를 추행을 했단 말이야. 니는 징역 5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이야기합니다.
여성 천하가 왔다. 여성이 정말로 안전한 사회가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친놈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기회 있을 때 버는 것이고 찬스 있을 때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먼저 선점한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을 통한 돈은 먼저 본연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돈 버세요. 그리고 성매매를 통해서 번 돈은 전부 다, 어지간하면 전부 다 명품백 사지 마시고 좋은 옷 입지 마시고 명품옷 치렁치렁 걸치지 마시고 오직 자산을 확충하는데 미친 듯이 갖다 밀어 넣으세요. 머리가 딱딱 아플 정도로 갖다 밀어 넣으세요. 하루에 한 건만 해도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남자의 정력이 30시간씩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 전부 다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벌 수 있을 때 챙기세요. 그리고 미친 듯이 자산을 확충하는 데 쓰세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여성이 두 번째 돈입니다. 세 번째 돈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돈은 남편이 벌어주는 돈입니다. 남편이 벌어주는 돈. 여성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면 그 수입이 어떨 때는 남편 수입이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여성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한 200만 원 벌고 성매매를 통해서 한 5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편 봉급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여성 여러분 기가 차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갖고 우리 둘이서 어떻게 먹고 살아? 돈 200만 원 이게 돈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 하면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만 성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은 남편에게 우리 둘만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남편의 성은 곧 나의 것이요 나의 성은 곧 남편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남편에게서는 완전 개방되어야 합니다. 부끄럼 그런 건 아예 없는 겁니다. 남편하고 하는데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내가 성매매를 통해서 버는 그 행위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영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있죠? 바로 성매매를 통해서 불린 자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자산의 속도는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산이 자산을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남편이 벌어주는 그 돈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신이 직장 생활하고 혼자 있을 때 이 성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적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입니다. 따라서 그 돈을 아끼고 이렇게 해서 둘이서 오붓하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200만 원, 300만 원만 벌어도 안 굶어 죽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이 적은 돈인 줄 아십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이서 오붓하게 같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는 돈은 남편이 벌어주는 돈 200~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여러분들은 거대한 돈을 남편 모르게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젊었을 때 내가 직장을 다해서 벌 때 그 돈으로 산 주식과 채권과 코인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열심히 내가 성매매를 해가지고 번 주식과 코인과 채권 이런 것입니다. 이 주식과 코인과 채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날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밤이고 낮이고 움직이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집을 키워가는데 그 몸집을 키워가는 속도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편은 절대로 몰라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이 당신이 수입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알콩달콩 사는 데 쓰여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여성이 세 번째 돈입니다. 첫 번째 돈이 다르고 두 번째 돈이 다르고 세 번째 돈이 다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돈은 바로 세 번째 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돈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봐야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안정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돈을 다루는 여성을 본 적이 없었고, 이러한 여성을 아는 것도 본 적이 없었고,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하니 내 이야기를 A4 용지에 책봇을 통해서 출력해가지고 항상 읽고 외우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의 마음이 털리고 당신의 육체가 털리고 당신의 정신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나 이야기예요. 내 이놈들 손에, 이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의 손과 종교단체의 손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으나 여성 여러분들은 나 이야기를 A4 용지에 담아서 보관하시고 읽고 또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